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그 블록체인 세계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16세기 수학자 제롤라모 카르다노, 그리고 최초의 프로그래머 에이다 러브레이스, 여기서 따왔다니 뭔가 좀 다르죠. 단순 기술을 넘어서 어떤 철학이 있는지, 또 현실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죠. 네, 카르다노가 2017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학문적 엄밀성, 그리고 안전성, 확장성, 이걸 핵심 가치로 내세웠거든요. IOHK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주도했고요.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료 검토,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거친 연구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아, 학문적 검증. 그게 참 인상적이네요. 특히 그 자체 개발했다는 우로보로스 지분증명 방식이요. 그건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단단함이 실제 시장 가치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로보로스는 그냥 에너지 효율적인 POS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보안성을 입증받은 최초의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되게 엄격한 접근 방식 때문에 뭐 개발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긴 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성이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중시하는 기관이나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큰 장점이죠. 그렇군요. 시장 위치를 보면 지금 2025년 7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31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 한 10위권, 2017년에는 뭐 0.02달러 이랬는데 2021년에는 3달러를 넘기도 했었죠. 와, 3달러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즘은 한 0.4달러에서 0.8달러 사이 고정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 가치랑 시장 평가가 항상 같진 않으니까요. 이건 뭐 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기술 자체도 흥미롭지만 역시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스마트 계약이나 스테이킹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제 적용된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2019년에 뉴발란스랑 협업한 거 그거 꽤 얘기가 많았죠. 아, 네, 맞아요. 뉴발란스 농구화 진품인지 아닌지를 카르다노 블록체인으로 확인하게 한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사례였어요. 블록체인이 이런 소비재 시장에서도 정말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정부랑 협력해서 학생이랑 교사 한 500만 명한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 주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또 커뮤니티가 직접 프로젝트 자금 지원하고 결정하는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 공급망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 같은 이런 공공 영역이나 사회 기반 시설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 기술 좋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회 문제 해결에 좀 서보자,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와, 진짜 스케일이 크네요. 2017년에 메인넷 나오고 2020년에 스테이킹 도입하고 2021년에 스마트 계약까지 중요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왔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속도 느리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꾸준히 지지층이 있다는 건 역시 그 신중함, 학문적 기반 이런 데서 오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피어 리뷰 논문 기반으로 개발하는 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프로토콜 안정성이나 보안에 대한 신뢰를 쌓아온 거죠. 이게 또 강력한 커뮤니티 지지의 바탕이 된 거고요. 현재 로드맵은 이제 볼테르 시대로 가면서 완전한 탈중앙화 거버넌스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아이디나 프로젝트 카탈리스트 같은 현실세계 적용 사례 확장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이런 학문적이고 좀 장기적인 접근을 보니까 문득 좀 다른 프로젝트들이 떠오르는데요. 더 즉각적인 실용성, 이런 걸 강조하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실물 자산 연동을 내세우는 나가야 토큰, NGY랑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비교 포인트네요. 카르다노가 말씀하신 대로 학문적 증명, 철학적 깊이, 이걸로 장기적인 신뢰랑 공공 인프라 구축, 여기에 강점이 있다면요. 나가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나가야는 금 같은 실물 자산에 직접 연동을 시키고요. 토큰의 일부 가치를 보유한 실물 자산의 실제 양과 연결시켜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카르다노는 좀 이상적인 블록체인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면, 나가야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물 기반의 금융 도구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셈이에요. 출발 철학부터 합의 방식, 우로보로스 POS 때 NGDP, 그리고 목표하는 사용자층까지 다 명확하게 다르죠. 야,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한쪽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아주 단단한 이론적 토대를 쌓고 있고, 다른 한쪽은 현재 시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정확합니다. 증명 가능한 이상 대 손에 잡히는 현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라는 게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나갈지 여기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사회의 기반 기술은 이렇게 철학적 깊이랑 검증을 중시하는 접근과 또 즉각적인 현실 효용성을 추구하는 접근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